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.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. 사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사랑을 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특히 장학금을 후원해 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따뜻한 분이었습니다. 어느 날 출근한 이렇게 격리 여직원이 금고에 있던 돈 200만 원이 없어진 걸 이제 발견했어요.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출동한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가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은 몇 달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. 이상하게도 평상시엔 말도 없이 일도 아주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검찰로 넘겨진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판결이 있는 날 사장님은 피의자 신분으로 증언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. 판사의 마지막 말을 하시라는 권유에 이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. 그리고는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냐고 되물어보는 거예요.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조용히 부탁을 드리던 것입니다. 존경하는 판사님, 여기 이 젊은이를 구속시킨다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한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. 두 번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. 저와 저 직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장님을 바라본 판사는 잠깐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일단 나가 계십시오. 얼마 후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장님의 눈에 멀리 뛰어오고 있는 그 직원 모습이 보였습니다. 판사는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점을 정상 참작으로 받아들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직원을 풀어줬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직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. 아니다. 젊을 땐 누구나 실수도 하는 게 아니겠니? 괜찮다. 이제 회사로 가자.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전 직원이 입구에 서서 사장님과 직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. 다음날 이제 사장님이 출근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. 그 직원의 어머니였죠. 사장님,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애비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네요. 저런 직원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사장님은 계속 울고 있는 그 여직원을 위로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, 어머니. 걱정 마시고 아들을 저한테 맡기십시오.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장님 자기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놓고 간 200만 원이 들은 봉투였던 것입니다. 참, 저 어머니도 참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하셨을까 하면서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. 사장님은 그 길로 전 직원들을 마트로 데리고 갔어요. 그리고 과자 먹을 거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 근데 고아원 원생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장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장님을 보더니 모두 뛰어와서 사장님 품에 안기고 인사하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직원들과 사장님이
가지고 온 과자, 뭐 준비해 온 것들을 다 나눠주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을 했어요. 사실 내가 어릴 적에 나도 이곳에서 살았고 나도 한때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못된 짓도 많이 하다가 고아원 돈을 몰래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. 근데 그때 원장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신 덕분에 나는 곧장 풀려났어요. 그때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감히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. 이 회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참 사장님이 이런 간절한 눈물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잘못을 저질렀던 직원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어머니가 가져온 봉투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. 자네 이걸 말이야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. 이게 바로 어머니의 눈물이다. 그러니 절대 그 눈물을 잊지 말고 평생 효도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. 참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? 어머니의 도로 갖다 드리고 직원과 원생들을 등 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햇빛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아름답습니다.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친척 중에 제 아버지가 교복을 이 부근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복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교복 장사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잘 나갔죠. 그냥 번화한 곳에 그 멋진 가게를 차려놓고 참 그리고 부근에 있는 저 시군 다른 시군의 것까지 다 한 사람이 거의 통과를 하다시피 교복 장사를 해가지고 잘 됐어요. 근데 갑자기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복을 없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하게 된 거예요.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복이 그냥 다 사장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학력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분이 참 폭삭망하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폭삭망하게 되서 매일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제 생각입니다.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작은 애들은 그 말을 못 들었지만 철이 좀 들었던 애들은 자기 아들들은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? 매일같이 아빠 엄마가 그 정부를 욕하고 뭐 이런 걸 맨날 듣다가 근데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. 그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법과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? 그 아버지로부터 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서 들은 얘기가 뭡니까? 불평불만하고 비리를 처단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? 데모를 한 거라.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그 집 아들이 한번 나타나면 형사들이 몇 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. 그 학생을. 그게 결국은 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흥미를 잃었는지 그것도 다 그만두고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 이게 결과는 뻔한 겁니다. 항상 남의 비리를 찾고 항상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. 아까 말했던 그 사장님처럼 참 남을 용서해주고 자기가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든지 갈아엎으려고 그냥 비리를 척결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.
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.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항상 매사를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잘못된 거는 그냥 가차없이 처단하려는 그런 비판력, 분석력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. 그래서 참 이 교육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환경이 중요한 거죠, 말하자면.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